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스탁 옵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인 스탁 옵션 제도는 미국에서는 주식 보상 제도라고 하죠. 스탁 인센티브 플랜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회사가 훌륭한 직원을 고용하고 또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탁 옵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은요, 초기 직원을 모집하는데 이 스탁 옵션을 통해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죠. 물론 이 현금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도 당장 현금의 형태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보다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회사의 성장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혜택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요, 업무 의욕을 더 고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활용하는 주식 보상 제도에는요, 스탁 옵션이라고는 우리가 하지만 정확하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스탁 옵션과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스탁 옵션은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일정 시점이라는 건 vesting period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해진 가격, exercise price라고 할 텐데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게 이제 grant 등의 용어가 쓰이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기업이 금년 1월 1일에 종업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300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 방식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부터 3년에 걸쳐서 매년 100주씩, 그것도 5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 스탁 옵션 권한을 주기로 회사가 약정한 시점인 금년 1월 1일 이 그랜트 데이트 되겠고요. 베스팅 피리어드는 이 그랜트 데이트로부터 3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요. 행사 가격,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는 5불인 그와 같은 스탁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요, 우선 그랜트 데이 시점에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고 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럴 경우 당장은 현금화할 수는 없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스탁 옵션을 부여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 사람이 회사의 주요 임직원이라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본인도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이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초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스탁 옵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결국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창업 단계의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이 스탁 옵션은요, 뒤에 설명하는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에 비해 단점도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스탁 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직접 나중에 돈을 들여서 주식을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본인에게 주어진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주주가 될 때까지 종업원은 당연히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옵션을 행사할 시점에 그때 만약에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더 낮다면 이 종업원은 굳이 스탁 옵션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시장에서도 싼 값으로도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경우에는 이 옵션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요, 상황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향후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요, Restricted Stock보다는 좀 더 세율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Restricted Stock Compensation은요, 스탁 옵션과는 달리 그랜트 단계에서부터 종업원에게 주식을 곧바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금년 1월 1일에 회사의 주식을 무료로 아니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그 시점부터 이 종업원은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이 Restricted Stock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요, 주주가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제약을 두기 때문인데요. 회사와 종업원 간에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처분에 대한 제약 외에는 온전한 주주로서의 권한, 예컨대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주로서의 발언권 등은 발급받는 즉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스탁 옵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때 회사가 금년 1월 1일에 직원
직원에게 주식 300주를 지급을 하되 실제 베스팅 피리어드는요 매년 3분의 1씩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은요 배당, 주주 의결권 등은 지급받는 즉시 행사할 수 있지만 매각에 있어서의 권한은 시간이 지나서 베스팅이 되어야만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 제약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한 회사에서 어떤 유능한 직원을 초대를 해가지고요 주식을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요 또는 이 사람이 실적을 잘 내지 못해서요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데 베스팅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다면 극단적으로는 이 종업원이 주식을 지급받고 마자 바로 비싼 가격에 팔고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막고자 베스팅 피리어드를 주고요. 그리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이 스탁 옵션과 리스트릭티드 스탁의 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특히 이 직원 입장에서 이 옵션이라던가 스탁을 지급받는 입장에서의 과세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스탁 옵션의 경우는요. 발급 시점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두 가지 종류, 즉 인센티브 스탁 옵션, ISO라고 부릅니다. 하고 이제 Non-Qualified Stock Option, NSO로 나뉩니다. 이 ISO와 NSO를 나누는 기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의는 좀 기술적이기도 하고요. 영상의 수준을 넘어서 생략하지만 간단하게는요. ISO는 옵션의 행사 가격이 그랜트 받을 시점보다 더 높아야 한다거나 또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ISO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스탁 옵션은 NSO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물론 짐작하실 수 있듯이 세법상으로는 ISO가 되면 더 유리합니다. ISO가 될 경우에는 낮은 세율, Capital Gain Tax Rate죠.으로 적용을 받는 포션이 훨씬 더 커지는 데 비해 NSO의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는 Capital Gain Tax Rate이 아닌 일반 세율, Ordinary Tax Rate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소득 금액이 크면 상당한 그 세금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한편 대부분의 이 ISO에 대한 규정은요. 옵션을 발급해주는 회사가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규정이다 보니 발급받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격이 되는지를 본인이 따져보는 것보다는 회사의 HR 부서하고 이게 ISO 자격이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요. Restricted Stock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주주이기는 하지만 Restriction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이와 관련해 종업원이 인식하는 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일반 세율, Ordinary Income Tax Rate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앞서 이제 스탁 옵션에서 ISO냐 NSO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세율의 차이가 크면 20%가 넘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은 차이가 Restricted Stock에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 스탁 옵션과의 중요한 차이는요. 스탁 옵션은 앞서 발급해주는 회사의 조건에 따라 ISO냐 NSO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에 반해 Restricted Stock의 경우는요. 회사가 아니라 발급받는 종업원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이 세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내리는 선택을 83B 일렉션이라고 하는데요. Restricted Stock을 발급받을 때 해당 직원이요.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 일렉션 여부를 결정하고 IRS에 접수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결정을 통해 향후에 이 주식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유리한 Capital Gain Tax Rate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보면 이 회사 설립 단계나 주식을 지급받는 그 단계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주주, 종업원, 파운더들이 이 83B 일렉션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설명을 저희한테 듣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 상법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세법 면에서도 충분히 대비하면서 준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 83B 일렉션에 대해서는요, 별도 영상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인센티브 스탁 컴펜세이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스탁 옵션 또는 리스트릭티드 스탁으로 나뉘고요. 각각의 법적, 세무적인 특성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